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오늘은 미슐랭 원스타 한식 컨템포러리 다이닝 세븐스도어에 다녀왔는데 진짜 최근 먹은 레스토랑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다녀오자마자 바로 영상을 올리려고 얼른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븐스도어는 김대천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파인다이닝인데 같은 건물에 있는 톡톡, 텐지몽, 세븐스도어 모두 김대천 셰프님 레스토랑이에요. 세 곳 모두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을 얻고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세븐스도어 입구 통로는 화려한 불빛으로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데요. 숙성과 발효를 진행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미슐랭 원스타뿐 아니라 2022년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위 안에도 진입했습니다. 예약은 전화, 이메일, 캐치 테이블로 가능하고요. 식사 가격은 주중 런치 15만원, 주말 런치 18만원, 디너 2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디귿자 모양의 바 좌석으로 되어 있고 자리에 착석하면 레스토랑 설명과 함께 재료들을 보여주셔요. 실제로 오늘 요리에 사용될 과일청, 쌀 누룩, 장아찌, 발효 식초 등입니다. 세븐스도어는 발효와 숙성을 거친 재료들을 활용해 미식의 천국으로 가는 궁극의 7번째 문으로 향하는 과정을 선보이는데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간 발효와 숙성을 거친 재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너무 멋진 테이블웨어들을 보며 오픈 키친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메뉴판에 없는 웰컴 디쉬가 먼저 나옵니다. 바로 유채나물 전복죽인데요. 뚜껑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향긋한 나물 향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일반 숟가락으로 2번 정도 먹으면 다 끝날 것 같은 작은 양이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복죽 맛이었는데 간이 너무 좋았어요. 첫 시작 요리는 입맛을 돋궈주는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적당히 짭짤한 염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귀여운 아뮤즈부시가 나오길래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셔서 드라이아이스에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순식간에 바 테이블 주변까지 흰 연기로 가득 메워졌는데요. 안개 낀 모습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라고 하네요. 식전 요리는 총 5가지가 나오는데요. 단호박 무스, 두부 나물 크로켓, 부각 낙지 탕탕이, 치즈 타르트, 곶감마리입니다. 이 단호박 무스는 진짜 진하게 농축된 맛이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달큰 꾸덕한 단호박과 함께 진하게 농축된 숙성의 맛을 보여주겠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직접 만든 부각 위에 얹어진 낙지 탕탕이는 정말 야들했어요. 그리고 낙지를 씹을 때마다 아주 진한 고소함이 느껴졌네요. 파삭하게 씹히는 부각이 식감의 재미를 더합니다. 이 크로켓은 두부, 울릉도산 부지깽이 나물, 미역치 나물을 튀긴 것입니다. 아주 얇은 튀김옷 아래로 느껴지는 나물들의 어석어석한 식감이 매력적이네요. 프로마주 블랑 치즈 타르트 위에는 제주도의 하귤이 올라가 있어요. 고소 크리미한 치즈의 식감에 아주 상큼한 마멀레이드가 더해지니 입안을 새콤하게 환기시켜주는 느낌이 듭니다. 4일 동안 된장에 숙성시킨 크림치즈가 든 곶감마리입니다. 곶감의 쫀득쫀득한 식감이 기억에 남고 달큰한 향이 입안에 머금어지는 요리였습니다. 뽀얗고 동글동글 너무 귀여운 빵이 나왔습니다. 세븐스도어의 시그니처 빵인데요. 쌀 누룩으로 만들었고 유제품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스가 진짜 대박이었는데요. 들기름, 볶지 않은 백참기름, 황매실을 이용한 소스라서 되게 새콤달큰하면서도 짭짤하고 진하게 꽉 농축된 듯한 들기름에 엄청난 고소함이 느껴져요. 한국식 발사믹 소스 같은 역할이었는데 이거 팔면 여러 통 사다가 집에 쟁여놓고 싶더라고요. 촉촉하고 보들야들한 빵에 매력적인 소스를 푹푹 담가 먹었습니다. 제빵어회 3점이 나왔는데요. 이 요리 자체가 되게 온도감이 낮게 차갑게 나온 거라 한 입 먹는 순간 그냥 여름의 더위가 싹 사라지는 개운한 시원함이 느껴져요. 제빵어 3점 아래에는 시원한 미나리가 있고 옆의 소스는 쌈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가심 하도록 샬롯과 참외를 차갑게 조각 내어 주셨는데 참외를 주시니까 여름의 계절감도 잘 느껴지고 한식 다이닝의 느낌도 잘 나서 정말 좋았어요. 제빵어 회는 기름기가 아주 제대로 올라와 있었고 쌈장 컨셉의 이 소스도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기름기 촉촉한 제빵어에 시원 향긋 아삭한 미나리를 더하고 달큰 매콤 쌈장이랑 아삭아삭 고추 장아찌가 더해지면 한여름 계곡의 그늘진 곳에서 차가운 수박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나온 음식들이 다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만족도랑 기대감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다음 메뉴가 나오기 전 크리스토플 은식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접시나 기물들이 다 되게 좋은 거거든요. 하나씩 직접 보여주고 또 설명해 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은식기는 집에서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영롱함을 만끽하시면 됩니다. 랍스터 집게살이랑 꼬리살이 한 점씩 나왔습니다. 위아래에 있는 하얀 건 떡볶이 떡 같지만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고요. 이 주황색 소스가 또 되게 독특했는데 랍스터 집게랑 내장을 넣고 우려내면서 과일 청도 함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한 입 베어 물면 채즙이 쫙 뿜어져 나왔는데 여기에 또 멸치 액젓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랍스터 집게발은 그냥 칼을 쓱 누르니까 톡 하고 잘렸는데 이 촉촉한 탱글함이 영상에서도 느껴지시나요? 아참, 그리고 이 소스에 과일 청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가 되게 달큰해요. 또 묽지 않고 어느 정도 질감이 있는 타입이라서 달큰한 과일 맛 디저트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상큼 달달하게 랍스터를 먹은 적이 처음이라 되게 생소하면서도 재미있는 순서였네요. 그리고 영상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랍스터 아래쪽에는 제주도 하귤의 과육도 들어있었습니다. 랍스터를 다 먹고 나서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나이프를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한 브랜드의 나이프를 갖다 놓고 컬러만 고르는 곳들을 자주 봤는데 여기는 다양한 종류를 가져오신 뒤 각각의 특징을 비교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메인은 택 1인데요. 일행과 하나씩 골라봤습니다. 금태랑 한우 떡갈비 두 종류가 있었고요. 금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매운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요리였고 그러다 보니 소스 역시 금태 뼈가 들어간 고추장 소스였어요. 생선살이 너무 부드러워서 굳이 칼이 필요 없을 정도였는데 금태를 잘라보니 아래에 숨어있던 깻잎 미나리 퓨레가 보이네요. 금태살이 정말 촉촉했고 생선 고유의 맛이랑 향이 엄청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금태는 평소에 바삭하고 기름진 구이 종류를 많이 접해봤었는데 이렇게 촉촉한 느낌으로 먹으니까 또 새로웠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육수를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조금 낯설었지만 무난하게 먹은 요리였네요. 제 입맛에는 이 떡갈비가 더 맛있었어요. 한우 채끝을 썼고 직접 끓인 맛간장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기름기랑 감칠맛이 아주 잘 느껴져서 좋았고 이전에 랍스터나 제빵어 등 해산물을 먹었으니 메인으로는 떡갈비를 고르는 것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갈비를 싫어하는 일행도 아주 맛있게 싹 먹었네요. 예전부터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입니다. 여기 셰프님 성함이 김대천이잖아요. 셰프님의 이름과 똑같은 대천 김을 사용해서 김밥을 하나 싸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셰프님 이름도 딱 각인이 되고 재치와 센스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천 김, 지리산 캐비어, 흰 쌀, 무 장아찌를 가져와서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시니까 보는 재미도 있네요. 일단 먼저 이렇게 각자의 자리 앞에 김밥을 놓아주시고요. 어릴 때 아침마다 엄마가 싸서 입에 넣어주던 김밥이 생각나네요. 그 다음에는 캐비어를 예쁘게 모양낸 뒤 밥 위에 얹어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흔하게 먹고 어릴 때부터 먹어오던 게 이 김밥인데 그 위에 이렇게 캐비어를 올림으로써 익숙한 음식이 특별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로 캐비어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보이고요. 솔직히 맛은 그냥 상상했던 정도였어요. 우리가 아는 그 김밥 맛에 캐비어의 짭짤한 풍미가 더해지는 맛이었고, 무 장아찌를 이용해서 오독오독 씹는 식감을 더해준 점이 센스 있었네요. 차가운 멸치 국수입니다. 고명으로 명이와 계란이 올라가 있고 입가심 할 수 있는 청매실 장아찌가 나왔네요. 처음에 메뉴판을 잘 안 읽고 그냥 따끈한 국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차가운 냉국수였습니다. 차가운 멸치 육수에 담긴 면발이 아주 탱글탱글했고 국물에서는 엄청 진한 육수의 감칠맛이 느껴졌는데요. 가다랑어 포 아시죠? 가스오부시라고도 하는 타코야끼 위에 많이 올라가는 그 가다랑어 포랑 비슷한 맛이 진하게 나더라고요.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물냉면을 먹으며 입가심을 하듯이 시원한 멸치 육수를 접시째 들고 드링킹하며 입안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디저트입니다.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꽃차를 한 잔 주문했고요. 아이스크림이랑 마카롱, 젤리가 함께 나오네요. 마지막 디저트까지 한식적인 터치가 많이 들어가서 좋았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위에 뿌려진 빨간 것도 고추장 파우더라고 해요. 가운데 동그란 건 그라나 바다노 치즈로 만든 아이스크림이고 치즈 아이스크림 주변으로는 초당 옥수수로 만든 폼이 둘러져 있네요. 치즈맛 진하게 나는 아이스크림도 좋았고 몽글몽글하게 따라오는 달큰한 옥수수 맛도 좋았어요. 여기에 옥수수 크럼블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면 중간중간 뭔가가 씹히는 느낌이 납니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중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먹을 때처럼요. 그리고 뭔가 막걸리에서 느껴지는 누룩의 발효된 향이 느껴졌는데 그것도 아주 특색 있고 좋았네요. 누룩 마카롱과 오렌지 젤리도 무난하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주문했던 꽃차가 엄청 향긋하고 새콤한 맛이 강해서 디저트들이랑 먹기에도 딱 좋고 밸런스가 잘 맞았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 미식의 천국으로 향하는 7번째 문 세븐스 도어 후기였는데요. 발효와 숙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식을 참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슐랭 투스타 주옥도 발효, 숙성을 중요시하는데 주옥이랑은 또 아주 다른 느낌의 식사였습니다. 저는 파인다이닝을 다니면서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가게만의 유니크한 맛을 찾는 게 정말 재미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식사를 했어요. 다음에 디너 코스로 또 방문해보고 싶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 말고 구독자분들도 여기를 다녀와 본 적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